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내용은 백호 한 대당 덤프트럭 소요 대수. 지금까지 백호 한 대 하는 거랑 덤프트럭 하는 거 따로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합쳐서 이 조합 토공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판 지하 시험에서 이제 뭐 새로운 거 나오고, 이건 이제 연립방 정식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고학년 계산기로 연립방 정식을 하는 방법을 또 새롭게 하나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기초 단기 및 장기 허용 지지력,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테르자기 극한 지지력 구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이제 허용 하중 허용 지지력을 구하는 건데, 원래는 이 극한 지지력을 구해서 거기서 뭐 FS 안전위로 나눠주는 방법인데, 이건 한 번에 구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사는 이제 문제만 때려 넣으면 되니까. 오늘 추가로 사무실에서 영상을 처음 찍습니다. 우리 윤여진 조교가 협찬을 해줘가지고 후원을 해줘서. 그래서 제가 또 발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서 발음도 좀 좋아지길 바라며, 먼저 백호 시간당 작업량. 백호가 이제 뭐 이런 포크레인 같은 느낌인데, 제 생각에는 3600을 곱해주죠. 이거 초니까, 초를 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Q는 버킷 용량, K는 개수, 이 버킷 개수, F는 토량 변화 개수. 네, 녹음되고 있습니다. E는 효율입니다. 효율. CM은 사이클 타임. 덤프 트럭의 시간당 작업량. 덤프 트럭은 트럭이죠, 트럭.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이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서, 그게 1시간당 흙을 얼마나 펄 수 있는지랑 덤프 트럭이 꽉 차는 게 얼마인지, 그걸 계산하면서 덤프 트럭 한 대에 이 포크레인 몇 개를 때려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CMS가 아니라 이 친구는 또 CMT죠. 그렇기 때문에 분 단위로 아원이니까 분 단위로 가서 이거 60을 곱해줘야 되고요, 위에를. QT가 뭐냐, 덤프 트럭 적재량입니다. 적재량.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톤을 미터 3승 용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다 덤프 트럭 이 톤의 양을 넣고, 밑에다가 단위 중량, 수분 단위 중량 넣어주고, 요 L은 이제 토량 변화 계수, 이걸 넣어주면 QT, 덤프 트럭 적재량이 나오는 거죠. 미터 3승 부피 단위로. F는 똑같이 토량 변화율, 토량 변화 계수. 근데 이게 모는 여기 F를 L분의 1을 안 하고, 모는 L분의 1을 하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또 하다 보면 또 알겠죠. E는 효율. 덤프 트럭의 사이클 타임이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은 CMT를 구하는 과정인데, 문제에 CMT가 그냥 나올 때도 있고, 사이클 타임을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N이 덤프 트럭 한 대 적재 시 요하는 적재 기계의 사이클 횟수. 덤프 트럭 한 대를 할 때
그 몇 대가 적재하는 기계에 몇 대에 그거를 하는지, 그러니까 몇 대를 넣어야 움직여야 되는지, 그거가 n이죠. n을 또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실 근데 n을 구하는 방법은 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CMS는 덤프 트럭에, 그러니까 적재 기계에, 그러니까 덤프 트럭에다가 실는 거니까 적재 기계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덤프 트럭은 가만히 있고 이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일 때 CMS가 들어가는 거고 60, 그다음에 ES는 적재 기계의 작업 효율, 그러니까 적재하는 이 포크레인의 작업 효율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위가 뭐로 나오나, 분 단위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거 60을 곱해주죠. 초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상하수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 분초 시간 이런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T2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그거예요. 뭐 그거 시동 끄고 뭐하고 그런 시간대 더해주는 겁니다. 트럭 왔다 갔다 시동 끄고 이런 시간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예제를 하나를 골랐어요. 이것만 풀면 끝나요. 이것만 풀 수 있으면 다 끝납니다. 백호 한 대에 한 번 용량이 0.6 부피다. 0.6m 3승이다. 근데 15톤 트럭에다가 이제 실어야 되는데, 이 현장에 있는 흙의 단위 중량, 습윤 단위 중량, 그러니까 그냥 자연 산재 단위 중량은 1.7톤 per 미터 3승인 거죠. 덤프 트럭 운반 거리가 5km. 덤프 트럭이 5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트럭 운반 속도 30, 시간당 30, 귀환 속도 25, 트럭 효율 0.9, 토량 변화 계수고요. 그리고 흙 뿌리기 시간, 씻기 대기 시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포크레인 파트입니다. 밑에는 백호 파트. 백호가 포크레인 맞죠? 백호. 그러니까 흙 뿌리기, 그냥 이제 뭐 트럭이,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덤프 트럭에다가 흙을 내려놓는 시간, 그 다음에 이거를 흙을 씻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 백호 버킷 계수가 있어요. 얘기했다시피 포크레인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버킷에 꽉 찰 수도 있고 적게 찰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좀 고봉밥이 될 수도 있고 밥이 조금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포크레인에. 여기 보면 웬만하면 많이 차겠죠, 흙이. 그래서 1.1을 곱해주는 거예요, 버킷 개수를. 백호 사이클 타임은 30초, 백호 작업 효율은 0.7. 그래서 백호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해야 됩니다. 1번 이거 하나 풀면 2점이에요 Q는 3600 QK FE 분의 CMS 다 때려 넣어봅니다. 3600 곱하기 Q 0.6이죠. 곱하기 K, K가 없으면 1이었나? 있네. 버킷 개수 1.1입니다. 1.1 곱하기 F는 L분의 1이니까 1.25분의 1, E는 0.7. 쉽죠? 중요한 건 사이클 타임을 구해줘야 됩니다. 사이클 타임은 뭐 있네요. 사이클 타임. 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하면 40
44.352 미터 3승 퍼 아워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1번 했고 2번은 덤프트럭의 시간당 작업량을 구해줘야 돼. Q는 보통 여기에 이제 이 셔벨 개니까 S를 넣어주고 덤프트럭은 트럭이니까 T를 넣어줘요. 어떤 숫자 어떤 그 단위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기호를 넣어도 60 QT FE CMT. 이제 QT를 구해줘야 되고 F랑 E는 있죠. QT를 구해주고 CMT를 구해줘야 돼요. QT는 T 단위 중량 L이죠. T는 톤입니다. 15톤. 15톤이 1.7이라는 단위 중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토량 배열 개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11.03m 3승이죠. 맞네요. CMT를 구해줘야 돼. CMT. 이게 다시 CMT는 포크레인으로 본다. 포크레인이 하는 걸 적재하는 기계를 의 타임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는 보면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이거 그냥 생각 잘하면 또 되는 부분이라서 이 기사 시험 볼 때는 또 초인적인 능력이 나와서 생각이 좀 잘 돼요. 보면 딱히 운반속도 넣어줘야 된다. 운반속도 우리 했었죠. 이렇게. 여기 보면 T3, T2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흙을 싣는데 그 필요한 그 사이클 타임을 그냥 구하는 부분이니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트럭이 왔다 갔다도 해야 될 것이고 포크레인이 싣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대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V1 L V2 L 속도인데 이 속도를 운반 속도 기한 속도인데 이게 얼마나 이제 거리를 곱해주면 이게 이제 시간이 되죠. 거리를 L분의 거리분의 시간하면 거리분의 속도하면 시간이 되죠. 또 이게 아워 단위니까 분 단위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는 60을 곱해줘야 돼 또. 그리고 흙 뿌리기 시간 1.1 아니 1.0 분 단위니까 식기 대기 시간 0.5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CMS 먼저 N 또 N을 또 구해야 되네요. N은 뭐냐면 N은 지금 QT가 한번 그거 하는 양이죠. 그거에서 (0.6) 의 용량에 그러니까 덤프 트럭에 지금 15톤이 되고 그거를 환산했을 때 11.03 미터 3승만큼 덤프 트럭에 실을 수 있어요.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했을 때 몇 번을 실어야 되느냐를 구한 게 N입니다. 그래서 0.6 용량의 100호 곱하기
1.1 배꼽 버킷 개수.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위에는 큐티를 가야 되죠. 네. 이렇게 해줬을 때 덤프 트럭에다가 몇 삽을 넣어야 되냐 이 소리죠. 16.71인데 16.71번이라는 거 없으니까 17회로 가는 거죠. 17회.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N은 17, CMS는 30초죠. 30초. (60) 곱하기 ES가 0.7 플러스 1.25 거리 5km. 그 다음에 속도 30. 운반 속도, 이제 이거는 귀환 속도, 왔다 갔다 시간이라는 거죠. 25 5 불이니까 60 곱해주고 흙 뿌리기 시간, 식기 시간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35.64) 분. 그러면 지금 CMT를 구한 거예요. CMT 구했고 QT 구했고 F 구했고 E 구했으니까 넣어주면 60 곱하기 1.03 곱하기 F는 L분의 1, L이 1.25죠. 그 다음에 E 효율, 덤프트럭 효율 0.9. CMT를 넣어주면 35.64분. 몇 대가 나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몇 분이 나오죠? 계산하면 13.37m 3승 per hour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덤프트럭 시간 작업량까지 보였죠. 이제 뭐 물어볼까요? 조합 토공 시 백호 한 대당 의 작업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공식이에요. 생각인데 그냥 백호 44.3 예. 백호 한 대당 덤프트럭 소요데스. 그러니까 백호가 1시간에 44.35 44만큼 간단히 44만큼 일을 하고 덤프트럭이 13만큼 이제 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냥 이렇게 QS 13.37 3.32 대 라는 건 없으니까 4대. 조합통신이니까 백호 하나에 덤프트럭이 4대가 있어야 된다는 건가? 백호 하나에 덤프트럭이 4대가 있어야 돼. 백호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문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건설 토공기계 중에서 평판 제하 시험.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평판 제어 시험 파트 할 건데 하우셀의 방법 기초 크기 결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초 단기 및 장기 허용 지지력, 평판 제어 시험 큐티 결정법. 그래서 이게 하우셀의 방법으로 기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보면 이 Q는 작용 하중이죠. 작용 하중. A는 평판의 면적 아니면 기초의 면적인 것이고, P가 뭐야? P가 뭘까요? P는 파이 0.3 면적 2파이 R 파이 D 면적이네요. 2파이 R 면적. A는 아니다, A가 면적, P가 둘레네. 2파이 R 둘레. 그래서 이게 푸는 방법이 참 신기해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딱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문제를 보면 두 번의 평판 제하 결과 시 허용 치마량이 25mm다. 정사각형 기초 1500kN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실제 기초의 크기. 그래서 M과 N의 결정. M과 N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나온 자료들 가지고 M과 N을 결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래서 Q는 AM 플러스 PN인데, A는 면적. 대입을 그냥 먼저 해볼게요. 작용하중이 100일 때 작용하중 100이 나왔고, 면적이 4분의 파이 D 제곱 M 플러스 P는 2파이 R이니까 2파이 파이 D죠. 파이 D 0.3 파이 N인 겁니다. 그쵸?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251 때 4분의 파이 0.6 제곱 M 플러스 0.6 파이 N. 이거를 두 개 연립을 해서 M과 N을 구하고, 그 이후에 정사각형 기초일 때 15,000 그러니까 1500kN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실제 기초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을 쓰는 걸 제가 또 하나 더 영상을 또 올릴 거고, 이거를 연립해서 풀었다고 치면 M이 353.67이 나오고 kN per 미터 제곱이죠. N은 79.577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식을 구하는 거예요. 1500 이때 4분의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면적은 한 변이 L로 하면 L 제곱일 것이고, M은 353.678 플러스 P는 4L이죠. 4L 곱하기 79.577. 이거 풀면 L이 나오죠. 근해 공식으로 푸네요. 솔브로 풀면 되죠. 솔브로. x가
1.66m가 나와요. L이 1.66m. 답이에요. 이게 쉽죠? 쉬운데 처음 보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많이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기초 집안의 장기 허용 지지력을 구해야 돼요. 보면 이거죠. 장기 허용 지지력 QA는 QT, 장기 허용 지지력은 뭐냐, QA를 구하는 건데 그거는 QT에다가 3분의 1의 단위 중량, 기초 근육 깊이, 그다음에 NQ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NQ가 어디 있지? NQ는 3. 이거를 하는데 DF2죠. NQ는 3이고 감마는 18. QT를 구해야죠. QT 어떻게 구하냐면요, 2분의 QY, 2분의 항복 강도랑 3분의 극한 강도 중에서 작은 값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항복 하중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항복 하중 이것을 면적으로 나눠줬을 때 그 항복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줬을 때 그 미수점에 대한 어떤 그 극한 항복 지지력, 극한 지지력, 항복 강도, 그다음에 항복 극한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보면 넓이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기초고, 정사각형 기초에 0.3cm 미터 단위로 가야 되죠. 0.3m. 여기도 0.3m. 그러면 이제 항복 강도를 구합니다. 항복 강도는 0.3 곱하기 0.3에 210. 그 다음에 극한 강도를 구합니다. 0.3 곱하기 0.3에 300. 이걸 계산해주면 2333.33 kN/m². 3333.33 kN/m². 그럼 이거를 2분의 QI, 3분의 QU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QY는 2분의 QU는 3분의 QU는 2333 나누기 2 하면 뭐죠? 1666.679. 3333.33 나누기 3은 1111이죠. 이게 QT인 거예요. QT는 1111.11 kN/m²이고, 다 이거를 공식에 넣어주면 1111.1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2 곱하기 3인 거죠. 1111.1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2 곱하기 3인데, 그러면 1147.11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이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초지반의 장기 허용 지력은 1147.11 킬로뉴턴 퍼 미터 제곱. 이 문제도 몇 번 나오는 문제고, 지금 뒤에 하는 파트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알아둬야죠. 10년치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백호 한 대의 덤프트럭 소요 대수랑 평판 제한 시험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평생 단면적 계산, 뭐 유선망, 도난 공식, 안전율. 그러니까 거의 지금 (66%) 했습니다. 66%.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고 내일은 횡단면적 계산과 다짐 실시 후 합격 여부 판정, 이걸 유선망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유선망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 유선망에도 문제가 나오니까요.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